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코맘 코리아라는 환경 NGO를 이끌고 있는 하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받은 숙제는 소비자가 바라는 환경 경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소비자 입장에서 또 ESG 관점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게 됐고요. 오늘 그 5가지 제가 생각하는 걸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지금 지구의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이라는 제가 책을 낸 걸 잠깐 책을 중요한 게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고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 ESG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상도 바뀌지 않고 돈만 쓰고 고생만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우리 개인도 사회도 기업도 되게 건강하고 오히려 만수무강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라는 큰 특히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썩고 있잖아요. 이게 썩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썩고 있는 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장본인이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 도시는 지구 전체의 2%밖에 안 되는 면적이라 그래요. 2%밖에 안 되는 면적에 전 인류의 반인 50%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가 전 지구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50%만 배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80%의 쓰레기와 80%의 온실가스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그 좁은 땅덩이에서. 근데 아까 보면은 그 오용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에서 기후변화 인식도가 95%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도시에 사는 우리일수록 아마 95%다 이상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왜 별로 그렇게 막 그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단어로만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ESG를 하는 게 아닐까. 회사에서도 담당자만 어떻게 하면 ESG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과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왓에 지금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내 거울 앞에 내 얼굴만 보고 잘생겼네, 피부도 좋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한 뼘 뒤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인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처럼 95%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집에서 밥도 많이 안 해먹고 식구도 적지만 냉장고는 더 커지고 더 많아지잖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마케팅 수단이 돼서 더 많은 걸 사게끔 만들잖아요. 이거는 원래 바라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에코맘 코리아라는 생각지도 않은 NGO의 길을 걷게 됐어요.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던 길이었지만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머무르는 ESG, 단어에 머무르는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유네페 지금 파트너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교육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요. 에코솝의 멤버이기도 하고 그 기후변화에 가장 진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파타고니아가 만든 1% for the planet이라는 재단의 파트너 NGO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ESG 생활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 회사에 막 뭘 물어보는데 왓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되게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함께하고 결국 ESG는 삶 속에 녹아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치와 철학 속에 녹아나서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그 ESG 담당자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ESG가 구현되려면 그 모두의 삶 속에 그게 녹아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게 지금 나무잖아요.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어렵고 뭐 CCS 이런 것도 그냥 상상 아직은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잖아요. 그 거주불능 지구를 보면 기술로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40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IPCC의 권고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 잠깐 드리겠지만 스콥 1, 2, 3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너무 중요한데 요즘 불 엄청 많이 나죠. 기후변화 때문에. 불 나면은요, 이 나무가 흡수한 CO2의 10배를 배출합니다. 10배를. 호주가 6개월 이상 불이 났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기업이 ESG 차원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게 나무를 우리가 배출하는 CO2를 나무로 뭐 1년에 맨날 몇백 그루 몇천 그루씩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불나면 이제 또 굉장히 그 10배가 손실되는데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 지구가 이렇게 코로나랑 현재 싸우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게 기후 위기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링 안에 본격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위협해 하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0개 리스크 중에 6개인데 최근 거가 7개였나 봐요. 그래서 더 점점 늘고 있다.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리스크가 환경과 관련된 게 작년에 6개였고 올해는 7개다. 그것도 환경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더 무서운 게 기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이런 재해들이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레스토랑에서 물을 주면 그냥 따라 놓으면은요 벌금을 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 따라 놓고 안 마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금을 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빗물이 공짜잖아요. 그런데 빗물도 일정량 이상을 쓰면 세금을 내요. 왜냐하면 이 빗물도 다 지하수로 파묻혀서 공공재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자산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지하수를 퍼올리고 생수를 너무나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이런 가뭄과 연결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과 벨기에 홍수가 났는데요. 이 마을은 다 물에 잠겼죠. 왜 기후 위기가 무섭냐면 아까 그 리스크에도 나왔지만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변이라는 거는 1년 동안 올 비가 1시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올림픽 대로에서 출근하다가 다 차 버리고 다 탈출했잖아요. 1시간 만에 오거든요. 제가 제 에코마 코리아가 서초동에 있는데 그건 한참 됐죠. 우면서 산사태 났을 때 방배동을 지나가는데 2층 집 위에 자동차 한 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은 그런 사례가 많았지만 한국도 지금 멀지 않았다. 이미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제가 이 심슨 만화 보고 오려왔는데 이제 아들이 작년에 기억하시죠? 매일매일이 너무 더워서 폭염이 갱신됐다. 제일 덥다. 이런 뉴스가 매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슨이 내 생에 제일 더운 여름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아마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라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ESG는 유행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자가 원하죠. 그래서 우리 만수무강할 기업을 찾는데 ESG를 하지 않고서는 만수무강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가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안 하려고 해도 전 세계 스탠다드를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MZ세대예요. 지금 MZ세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가치 소비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는 우리 회사의
구성원 75%가 MZ세대가 된대요. 그래서 이들은 회사에서 하는 말과 실질이 다른 거,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 진심으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뭐 지역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NGO라든지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죠. 왜냐하면은 직원도 소비자고요. 언론도 소비자고요. 지역사회 주민 다 소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 입장에서 오늘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급속한 경제 발전에 의해서 되게 그동안은 속도와 편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로켓 배송이 정말 아주 히트 상품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 전에 2020년도에 쿠팡의 노동자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났고 그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하는 쿠팡을 보면서 바로 탈판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으면서 47만 명이 나흘 만에 쿠팡을 탈퇴합니다. 과거와 되게 다른 현상인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는 가치 소비,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비가 좀 과시형이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백 맸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떨 때 그게 오히려 쑥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가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어떤 가치관과 사회적 신념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미닝아웃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이콧만 했는데 지금은 바이코트해요. 막 사주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기업이에요. 훌륭한 가게예요. 훌륭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데 제가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오늘 소비자가 바라는 정말 환경 경영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ESG 생활연구소를 만들면서 함께 좀 더 고민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린인 척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치 않는 거죠. 우리 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 척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기업인데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ESG 되게 열심히 하는 곳이거든요. 되게 진심으로 막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야 겉에는 종이 썼지만 안에 플라스틱이잖아. 이렇게 상충효과 감추기. 일부의 환경을 가지고 친환경인 척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광고의 클린 디젤. 요즘은 석탄 발전소 광고도 친환경 석탄 발전소 막 이런 거 막 광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린워싱에 관련된 규제들이 국가별로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뭐 미국도 유럽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또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린워싱의 유형을 보면은 이제 최근 이제 7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테라초이스라는 기업은 원래는 캐나다의 컨설팅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굉장히 글로벌리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충효과 감추기. 그러니까 일부가 친환경인데 그거를 전체 친환경 제품인처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불충분한데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홍보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포괄적인 보편적인 주장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는 라벨을 부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마치 무슨 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업이 자체 인증을 만들어 우리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뭐 탄소 중립 인증 막 그걸 딱 붙여주는 거죠. 외부에 인증받은 기관이 아닌데 잘 모르니까 외국에서 받은 건가? 이런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관련성이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차선악인데
뭐 다 나쁜데 그 중에 우리께 좀 나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7번째는 거짓말이죠. 이러한 그린워싱의 유형을 이제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좀 기업에 관련된 그린워싱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로고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분류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또 소비자가 바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탄소 중립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실행하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100년 머무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개발돼도 오늘 배출한 거, 어제 배출한 거, 그저께 배출한 거 계속 100년이 머무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제 여기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제조업이죠. 뭔가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전기, 여기도 지금 전기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약간 추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에어컨 다 전기죠. 그리고 음식도요. 우리가 다 음식을 지금 뭐 사냥해서 먹지 않잖아요. 다 기르는데 거기에 다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이동수단, 냉난방,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배출하는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를 앞으로 10년 내에 반 이상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우리 조직도, 우리 기업도 반 이상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나, 그거를 ESG 팀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사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현재 이렇게 많은 이제 쓰레기들이 나오고, 지금 티셔츠 한 장을, 면티 한 장을 만드는데 2,700리터의 물이 든다 그러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3년 7개월 마실 물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따라주는 것도 지금 벌금 내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물이 귀하고, 케냐에서는 아예 그냥 그 기린들이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개선들이 되게 지금 중요하고요. 의류나 신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8%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어떤 방법의 변화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패션 산업에 관련된 것들 보면은 뭐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산업용 물 중에 20%를 이제 패션 쪽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은 이것도 문제지만 버려지는 쓰레기도 어마어마합니다. 패션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쪼가리 다 못 만들잖아요. 짜투리천으로 30%가 버려져요. 그리고 그럼 70% 가지고 만들겠죠. 그 만들어진 거에서도 30%는 또 한 번도 입지도 않은 채로 버려져요. 근데 그게 다 엄청 못 사는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다 이제 산과 바다를 다 썩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소고기가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보다는 돼지, 돼지보다는 닭, 닭보다는 채소가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이러한 이제 방법론을 다 노력해야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는 제조할 때는 유해 물질이라든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소비자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건강한 걸까? 이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샴푸를 쓰는데 샴푸를 매일 보통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10번을 써도 건강한 걸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친환경 마크가 있으면 환경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건강할 거야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것까지는 여기서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건강은 조금 다른 문제로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손세정제나 아니면은 손 씻는 비누 있잖아요. 99.9%가 메르스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는데, 사실
얘를 자주 쓰면 손에 있는 좋은 미생물을 다 죽어요. 그래서 건습이 되거나 아토피가 오거나. 사실은 그냥 일반 비누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 되게 5배씩 돈을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물티슈. 티슈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종이인 척 하는데 이거 완전 플라스틱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금방 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되게 좋다. 아주 순한 거다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을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금방 곰팡이 나요. 하루만 지나도 곰팡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도 멀쩡해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그 방부제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기집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큰 공장이나 발전소 이런 데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기능으로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리를 할 때 식당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악취 지원법이 생깁니다. 환경부에서 이걸 했었는데, 그래서 악취 지원법이 생겨오고 나서요, 이 전기집진기를 다 달았어요. 그런데 99.9% 제거한다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중, 요리에서 나오는 기름이 달라붙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돈은 엄청 써서 다 달았는데 첫날만 작동이 되고 작동을 안 해요. 소비자는 그게 계속 유지되기를 바래요. 그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사가 그러한 후속, 소비자에게 이게 건강한가, 처음에 약속한 게 계속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좀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런 역할을 좀 더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비자도 환경 경영하고 싶어요. 소비자가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 좀 안 쓰고 싶어. 그다음에 큰 포장 많이 하는 거 싫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한다면 소비자가 되게 이제 환영하고 있는 추세예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당근마켓을 비롯한 이러한 그 마켓들이 지금 쿠팡을 앞지러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이제 N차 신상이라 그래가지고 새 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같이 입는 이러한 것들이 유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빨대 뺐소라는 이제 우유가 나올 정도로 이제 빨대가 싫다고 소비자들이 얘기했더니 빨대가 없는 그런 우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플라스틱을 없앤 이런 김. 그래서 이 김이 지금 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민에서도 일회용 이거 안 쓰고 싶은데 막 그냥 딸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필 스테이션도 생겼죠. 자꾸 포장지 안 쓰고 싶은데 가서 필요하면은 이제 받아 갖고 오는 거, 또 제로 웨이스트 샵 이런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일회용 컵 안 쓰고 다회용기 쓸 수 있는 그러한 곳들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가지를 이제 제가 빨리 달려왔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5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번째는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하는 기업의 이제 소비자들도 눈을 뜨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죠. 그것처럼 제품에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제품의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판매되고 사용하고 폐기되는 전 과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요 마지막 폐기하는 데에만 주로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 거 뭐 이런 데만 사실 하고 있는데 앞에서 엄청 많이 만들고, 제가 아까 탄소 배출량 중 제일 많은 게 뭐였나요? 제조였잖아요. 엄청 많이 만들고 또 엄청 많이 산 다음에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활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재활용을 만약에 페트병으로 재활용을 하면은 물론 그냥 버려지는 것보단 좋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겠어요. 걔를 다 모아서 잘게 쪼개서 녹여서 실을 만들어서 그걸 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공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산되고 버려지는 게 없게끔 또 유통 과정, 이 모든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IPCC에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전에는 스콥 1, 2 기업이 제품을 내가 제조하는 딱 그 과정만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업스트림. 이 제품의 원자재가 어디서 오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 회사까지 오는지의 그 앞과정도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만든 다음은 끝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운스트림.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수송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가 되고 폐기된 다음에는 그것이 재활용이 되는지 소각이 되는지 뭐 매립이 되는지 이러한 과정까지도 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겠다.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스콥 1, 2를 넘어서 스콥 3까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이 전 과정을 보겠다. 이게 바로 제품의 생애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순환 구조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은. 근데 재활용이 답이 아니에요. 재활용은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원료를 조금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품의 전 디자인부터 이제 어떻게 제작되고 생산되고 운송되고 소비되고 재사용이 오래 많이 재사용될 수 있을지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것만 일부 버리고요. 다시 나머지는 재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 단계까지가 되게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는 자꾸 뒤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비자에게 가장 존경받는 100대 기업의 CSR의 특징을 찾아봤어요. ESG 기업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포춘에서 나온 건데요. 공통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걸 또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콥 3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해야지 스콥 3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ESG의 역량이 소비자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업이 그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도 소비자도 기본에 충실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사를 만들어서 에코맘에서 곡을 썼는데 되게 쉽죠. 그래서 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마지막 남은 0.2초 동안 지구의 천연자원 3분의 1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2초도 아니고 마지막 0.2초 동안. 지구는, 우리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사용해가지고 정화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ESG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환경을 정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세상을 바꾸는 막강한 힘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수무강할 기업이 돼주시길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